얘들아, 음료수를 뜯으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읍시다. 우리가 지금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데, 이 방정식에는 크게 분수 방정식하고 무리 방정식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분수 방정식을 공부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해보면 무형근의 존재를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분수 방정식에도 그리고 무리 방정식에도 둘 다 무형근이라는 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둘 다 그 무형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무형근을 나오는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긴 할 텐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원래 수학이 쉬워지면 참 좋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를 한다고 해서 문제 푸는 게 쉬워지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걸 써먹기에는, 왜냐면 이게 워낙 원리가 민감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워낙 이렇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 그걸 잘 이해하려면. 오케이? 그걸 할 바에는 그냥 이 무형근이 나오고 선생님이 다 얘기해 줄 거야. 오케이? 무형근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 분수 방정식 같은 건 지금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지? 분모가 0 되는 걸 버려야 된다 그랬지? 무리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간단한 규칙은 없고, 다 원래 식에다 대입해서 말이 안 되는 걸 골라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단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무형근을 거르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 텐데, 차라리 이것만을 그냥 그대로 외우고 있는 게 훨씬 속 편해요. 원리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훨씬 속 편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음료수를 까라고 한 게 뭐냐면 그냥 편하게 마시면서 즐기세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는 징구랜드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관광 코스인 사파리 대신에 오케이? 방정식 파리에 도착한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분수 방정식이 기호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뭐 x 플러스 2분의 뭐 x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분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 분수 방정식. 우리는 이 분수 방정식을 만나면 뭘 하기로 했었지? 분모의 최소공 배수를 곱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분모의 최소공 배수를 곱합니다. 그 최소공 배수를 편의상 gx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네. 그 gx가 냉큼 ax 플러스 bx에 붙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됐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곱하게 되면, 얘들아, 이건 이제 정리를 안 했다 뿐이지, 정리를 실제로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무슨 방정식이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정방정식이 됩니다. 내 말 이해하고 있니, 얘들아? 이게 우리가 아까 풀었던 것처럼, 뭐 2차 방정식 나왔던 것처럼 정방정식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 풀어냈었던 뭐 이를테면 아까 우리가 필수예제 1번에 2번을 풀었을 때 2하고 마이너스 4가 나왔니? 그거 잠깐만 펴보세요. 헷갈리면 필수예제 1번에 2번 1하고 마이너스 4가 나왔니, 얘들아? 1하고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 근이 그 1하고 마이너스 4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이런 식으로 정방정식의 근 중에는 어떤 놈들이 있냐면, 이 정방정식의 근은 얘를 풀어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근들을 찾아낸 거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게 누구냐면 gx하고 얘하고 곱해져 있으니까 gx가 0이 되거나 ax 플러스 bx가 0이 되거나 하는 놈들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근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혹은 둘 다를 만족하는 놈들이라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분수 방정식은 이거 둘 다가 아니라 딱 요만큼만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거의 근들도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여기를 만족하는 근이 여기에 나올 수도 있다 이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인 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냐면 무형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이유로 무형근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분수 방정식하고 곱해서 얻어진 방정식하고는 이 말만 기억하면 돼.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그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른 거예요. 분수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 모습을 변형하면서 약간 다르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것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예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 4번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집합 x가 2x 플러스 4분의 a 이꼴 x분의 3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분의 x 플러스 a가 자 여기 공집합일 때 이렇게 돼 있다. 이때 상수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얘들아 일단은 이 앞쪽의 표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 이 앞쪽의 표현은 뭐냐면 이 집합이라는 것은 얘를 만족하는 해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이 그러니까 요구의 정답들이 이 집합이라 이거야. 그것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에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문제는 이거에 해가 없을 때 필요한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저게 해가 없을 때 필요한 상수 a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푸는 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분수 방정식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곱해봐요. 일단은 최소 공배수를 곱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다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2로 묶이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x분의 3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a 이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누구냐면 얘들아 분모의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x 곱하기 x 플러스 2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곱해봅니다. 오케이? 2까지 덧붙여서 곱할게요. 2도 없앨 수 있도록. 자 그럼 여기에는 a에는 뭐가 붙겠니 얘들아? a에는 x.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에다가는 누가 곱해질 거냐면 x만 약분되니까 3에다 2랑 얘랑 곱해져서 6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도 붙을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a에는 뭐가 곱해질 거냐면 2가 곱해지겠지. 정리를 해봅시다. ax다 6x야 플러스 12야 마이너스 2x야 마이너스 2a야. 그럼 왼쪽으로 쭉 넘겨서 정리해주면 요거 두 개가 4x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면 ax-4x예요. 그러니까 x로 묶을 수가 있을 거고 얘들아 a-4x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뭐니 얘들아 12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죠? 얘를? 됐어? 오케이? 이거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는 뭐가 나오니 얘들아? a 마이너스 얼마분의? 4분의 얼마니? 12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나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그럼 일단 생각해보세요. 이게 응용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별표를 친다면 한 10개 정도 약간 어려운 문제로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내 선생님이 공식처럼 딱 정리해주면 좋겠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공식처럼 정리가 안 돼.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잠깐 필요해서 선생님의 질문들에 잘 대답을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는데 얘가 지금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저 분수 방정식에 근이 없대. 나왔는데 근이 없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걸까? 분모가요?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무슨 근이라고 하지 얘들아? 무형근이라고 하지? 오케이? 나왔는데 저 분수 방정식에 근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려면 이 나온 값이 무슨 근이어야 돼? 무형근이어야 되는 거야. 이 나온 값이. 그래야지 나오긴 했지만 이 나오겠지만 안타까워요. 얘가 무형근이라서 우리가 쓸 수가 없네요 하면서 해가 얻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생생한 친구의 수업.
한턱. 이해되니 얘들아? 어? 그럼 얘들아 저기에서 무연근이 가능한 숫자는 어떤 거가 있을까? 여기에서 무연근이 가능한 숫자는 0도 될 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도 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니 얘들아? 아 이렇게 나온 것이 얼마가 되거나 그렇지 a-4분의 12-2a 이게 얼마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오케이? a-4분의 12-2a 이게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각각을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최소 배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12-2a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얼마가 나오니 얘들아? 6이 하나 나온단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곱하면 이게 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아 12-2a하고 누구랑 같아야 된다는 식이 나오지? 12-2a하고 누구랑 같아야 된다는 나오지? 8 이거랑 같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치? 오케이? 아이 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씨. 오케이? 애들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저게 나오지? 하면서 저 사이렌이 울리니까 차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누군가 위태할 수도 있잖아. 근데 속상하긴 하네. 오케이. 자 얘들아 왜 신기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게 지금 12는 8이라는 이런 게 나오는데 오케이? 우리 학생들이 적잖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얘들아 어차피 방정식이라는 것은 참이 되는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참이 되는 A값 또는 X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쫄지 마세요. 문자가 없어졌을 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식이 참이면 언제나 모든 실수가 해인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왜 그러겠어? 여기에 2를 대입해도 없어질 거고 2를 대입해도 없어질 거고 3을 대입해도 없어지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없어진 다음에 참이라고 하면 모든 실수가 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것처럼 거짓이면 2를 대입해도 없어지면서 거짓 2를 대입하면서도 2를 대입해도 없어지면서 뭐? 거짓 3을 대입해도 이게 없어지면서 이 식이 거짓 만족하는 A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실한 한마디입니다. 마치 대진고 학생들에게 여자친구는 없다. 오케이? 네, 똑같은 거죠 뭐. 장난친 거고. 자, 이걸 만족하는 A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A가 없다는 소리 무슨 얘기냐?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인 거야. 그럴 일은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은 값이 일단 얼마가 있니 얘들아? 6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정답은 6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오케이? 정답은 6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너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쉬울 정도로 선생님이 좀 약간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으로 넘어올 때 원칙적으로 보면 이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a-4라는 미지수니까 맘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혹시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문자 앞에 곱해진 게 이렇게 다시 문자 미지수로 들어가 있으면 맘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 경우냐면 얘들아 a-4가 0이 아닌 경우 이때만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a-4가 0인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원래는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것은 보다 어떻게 공부를 해두는 게 좋냐면 얘들아 얘가 몇 차 방정식이니? 1차 방정식. 이게 이제 맞는 설명이긴 한데 너희들이 공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는 건 어떤 걸 기억을 해두냐면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돼. 1차 방정식의 풀이가 머릿속에. 오케이?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 AX는 B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 오케이? 이거의 풀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
됐어? 어떻게 있냐면 a가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어서 x는 a분의 b가 나온다. 이런 풀이가 하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좌변이 무조건 얼마가 되니 얘들아? a가 0일 때는 좌변이 무조건 얼마가 돼?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거든? 0 들어가면 좌변 무조건 얼마가 되겠어? 0x니까 0 되는 거겠지. 아우 더럽게 쉬운 질문이야. 좌변이 무조건 0 되거든?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b도 0이면 이 식이 언제나 늘 참이야. 그래서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단다. 이해됐어? 오케이? 근데 a가 0이면서 그에 짝지어져 있는 b가 0이 아닌 숫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자로 보니까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식이 만약에 0x = 2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혹은 식이 2x = 2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없어지잖아. 0x다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항상 참이야 거짓이야? 0은 2다 이렇게 나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해는 있다 없다? 해는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개념을 통해서 너희들이 익혀둘 거 무엇이냐? 분수방정식에서 써먹는 거는 얘밖에 없어. 얘밖에. 요거는 안 써먹어. 요것만 써먹어.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해두면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여기 보시면서 얘들아 이게 몇 차 방정식이다? 1차다라는 사실을 잽싸게 캐치를 해내고 두 번째 요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뭐다?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거다 라는 걸 잽싸게 캐치해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차에 미지수가 문자일 때는 해가 있을 때도 있고 요것만 생각해도 없을 때도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아예 이거를 자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풀어서 이건 필요 없고 풀어서 해가 없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 이런 경우도 또 있는 거야. 해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설명이 길어지니까 미로 속에 빠진 것 같죠? 이렇게 구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아직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저 분수 방정식에 해가 없을 조건이지. 맞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걸 풀어서 해가 나왔는데 무형근이 되면서 저 분수 방정식에 해가 안 나오는 상황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걸 풀었을 때 여기 자체에서 해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당연히 분수 방정식의 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걸 풀어서 해가 안 나왔으니까.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그 경우가 뭐냐면 A가 0 되고 B가 0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곱해져 있는 A-4가 0 되고 뒤에 있는 12-2A가 0이 안 되는 경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윗줄만 풀어오면 언제나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A가 4인 경우에 또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4 또는 6이 정답이에요. 문제 좀 어렵죠? 문제가 좀 어렵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됐어요? 정리를 좀 합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면 되냐면 얘들아 분수 방정식에 해가 없을 조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 가지가. 오케이?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정방정식에 해가 무슨 근이 되는 경우? 무형근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한 가지 있다 이런 얘기고, 오케이? 두 번째 뭐가 있다는 거냐면 정방정식에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분수방정식에 해가 없다. 정방정식까지 찾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걸 풀었을 때 나온 것이 무슨 근이 되는 거? 무형근이 되는 거.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의 해 자체가 없을 조건이 있는데 그건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들아. 요 x에 곱해진 것이 얼마인 경우?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대신에 마지막 주의점으로 뭐냐면 이게 굉장한 사고력 문제예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게 생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분수방정식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니까. 선생님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그러기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왜 사고력 문제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우리가 방금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약간의 좀 공식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근이 없을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막 변형이 돼요. 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그러면 또 그때는 또 그때 맞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응용이 돼서 조금 어려운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질문하도록 하시고 조금 힘드니까. 됐지? 7번, 유대 7번만 잽싸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분수방정식에서 넘어야 될 산이에요.